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진행하는 작담, 작가와의 담담한 대화입니다. 오늘 현대미술책은 왜 어렵나라는 주제로 현대미술을 쉬운 말로 풀이해 주신 저자분들 함께 자리했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문화부에서 미술 분야를 맡고 있는 조상인 기자고요. 근대미술가 37명의 삶과 예술을 쓴 살아남은 그림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저자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들이라고 합니다. 전시 기획 일을 계속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 쓰는 일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혼자 보는 그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미술 에세이 보통의 감상이라는 책과 그리고 퍼포먼스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 쓴 마리나의 눈이라는 책을 썼고요. 미술비평과 문화비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혜정이고요. 앞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술을 쓰신 것과는 좀 다르게 1980년 이후 현대미술이라는 번역서를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 현대미술을 좀 쉽게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사실은 이 미술책방의 작담이 많은 청중들을 함께 자리에 모시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전시를 보는 여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시를 보러 가시는 것도 그리고 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각자 어떻게 전시장 방문하시고 전시 관람하시는지 얘기 좀 들려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코로나 이렇게 생기고 나서는 전시장 가는 일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한 여름 이후부터는 전시장들이 보통 이제 평상시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평소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한 그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 정보를 얻고 거기서 사전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전시 관람하러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책은 코로나 시대를 마치 알고 겨냥한 듯 혼자 보는 그림. 설문조사에서도요. 미술을 관람할 때 혼자 본다는 대답이 86%였거든요. 혼자 보는 그림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취향을 저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감상 우리 김지연 저자님은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미술관 관람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붐비는 공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전시를 보러 다니다 보면 평일 낮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냥 관람객이 저 혼자였던 경우가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 자체가 코로나19 시대에 그나마 좀 안전한 여가 생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국현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구 밀도도 확보가 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요새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뭔가 그 큐레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시장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는 온라인 투어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걸 집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두 분 저자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요새는 SNS 통해서 전시 소식을 사실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방문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많은 뭐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도 그렇고 요새는 전시들이 이제 허락한다면 온라인으로 관람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래도 만들어 주니까요. 이제 국현 온라인 전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도 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시 관람 힘드시면 집에서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책들, 뭐 살아남은 그림들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혼자 보는 그림처럼 뭐 고립되고 격리, 뭐 거리두기가 있지만 그런 시간을 또 어떻게 글과 그림의 힘으로 극복하는지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의 감상법으로 1980년대 이후 현대미술 느끼고 감상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술 책방이 사전 질문으로
설문을 했었거든요. 전체 응답자의 69%가 미술책을 즐겨 읽는다라고 예스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저자님들의 책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은 보통의 감상이라는 책이고요. 현대미술 에세이집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9명의 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영화라든지 혹은 뭐 책이라든지 대중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비유하면서 편안하게 읽어가는 에세이인데요. 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도 있다. 현대미술이 꼭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제 생각에 제목으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솔깃하게 보통의 감상, 나도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줄 것 같은 책이기도 했었어요. 김한들 선생님의 책 혼자 보는 그림은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예견한 것 같은 제목인데요. 이것도 설문응답에 있었습니다. 전시를 볼 때 누구와 함께 보는지 혹은 혼자 보시는지 질문했을 때도 86%가 혼자 보신다고 했는데 혼자 보는 그림의 저자께서 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혼자 보는 그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이 올 거라고 이제 뭐 예견을 하고 쓴 책은 아니고 혼자 그림 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사실 뭐 미술 작품을 뭐 소개한다거나 그러려고 썼던 것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산문을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계속 미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술 관련된 일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쭉 하다 보니까 그 미술이라는 게 제 삶을, 제 생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분들이랑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좀 포함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새롭게 작품 감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읽는 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1980년 이후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은 저로서는 무척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미술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사 책을 촘촘히 다 나름 본다고 봤고요. 또 현장에서 미술 기자로 일하면서도 이제 많은 책들을 접했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시대 1980년대 이후에 바로 가까운 우리의 현대는 과연 어떤 미술이었나 잘 모르고 정리도 안 됐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책이었는데 저자께서 번역이시지만 그리고 저자께서 직접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 1980년 이후 현대미술이라는 책은요. 아까 저는 이제 번역자고요.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책이 많지 않아요.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시대를 사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요. 이 책은 정말 딱 1980년 정도에서 2010년까지 교과서로 좀 쓰일 만한 전문 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작가 사례를 대단히 많이 들면서 책을 서술을 했기 때문에 그림도 많고요. 그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많지 않은 동시대 미술을 다룬 책이라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주 궁금한데요. 혼자 보는 그림은 글쎄요. 어떤 계기로 책을 쓰시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 책을 집필하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면 고생하신 이야기가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저는 앞에 책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냥 산문집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좀 이뤄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재능하신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워낙 어려서부터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들이 거기에 이야기와 함께 연결돼서 이제 나타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책이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렇게 막 두껍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금방 이제 마음 먹으면 한 번에도 쓱 읽으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책인데 원래 저만큼만 쓴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저거에 한 3배, 4배 되는 양의 원고를 썼었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 솔직하게 쓴 이야기들은 빼고 싶더라고요. 출판사에서는 그대로 싫다고 하시는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계속 추리는 과정을 정말 오래 했어요. 계속 빼내다가 이제 지금 책 정도 분량이 나왔던 건데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많이 드러낸 건데 책이 나오고 나서 다들 너무 진솔하다고 해주셔서 그럼 그 뺀 글들을 포함하면 어떻게 됐을까? 적나라하게. 네. 저는 정말 많이 추려서 이제 그 일부의 글들만 책으로 결국 마지막에 묶은 건데 굉장히 진솔한 책이고 그래서 마음에 와닿았다고들 얘기 많이 해주셔서 에피소드라고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들 선생님의 혼자 보는 그림에 등장하는 작가들은 제가 선생님이 큐레이터로 일하실 때 기획했던 그 작가와 겹치는 부분이라서 왜 이 작가를 선택했나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보통의 감상은 사실 선생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를 선정한 이유, 그래서 어떤 동력이 책을 쓰기까지 이끌었는지. 쓰고 싶은 작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원고가 그만큼 있었던 건 아닌데 9명 말고 사실 한 2배 정도로 제가 했다가 이제 연락하다가 성사가 잘 안 된 분들도 있고, 쓰다가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쓰기 어렵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처음에 선정한 기준은 우선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작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이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지 모르겠는데 젊은 작가들을 고르려고 했는데 30대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좋아하는 작가들은 뭔가 제가 동시대에 같이 공부하고 성장했던 작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작가분들은 대중들하고 소통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현대미술에 관심이 없다고 좀 서운해하시고, 제 주변에 있는 미술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현대미술 어렵다, 사실 전시 봐도 하나도 모르겠다, 글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사이를 좀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통의 감상이라는 그런 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배 선생님도 1980년 이후의 현대미술, 사실 저렇게 두꺼운 번역서라는 게 영문을 일단 이해해야 하고 또 그 어려운 용어가 없진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을 또 우리가 읽기 쉽게 또 풀이해 주는 것, 이중고였을 것 같아요. 그 고된 일을 택하신 이유나, 그리고 출간하신 계기, 그리고 적잖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집필 과정 중에서의 에피소드 같은 것 좀 들려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번역서라는 게 아마 좀 구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사실 연구자로서의 삶을 좀 염두에 두면서는 꼭 언젠가는 그 한글로 된 쉬운 현대미술 책을 쓰거나 번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5년 이상 이제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박사를 좀 늦게 갔는데요. 박사 가면서 염두에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꼭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 권 하자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실은 이 책의 출판사에서 먼저 사실 번역자를 찾으셨고 2년이 좀 닿아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전문 서적을 번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용어 문제나 이런 거나 최대한 뭐 서적들 뭐 이런 거 참조해서 확인을 하면서 번역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요. 에피소드라고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번역할 때 악몽을 되게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욕먹는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요. 그래서 아침에 되게 괴롭게 일어나고 막. 지금은 그러니까 뭐 완벽한 번역이 어디 있겠으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독자분들이나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읽히는 번역을 염두에 두고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좀 돌발 질문인데요. 요즘은 그 SNS나 뭐 아니면 이메일처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독자에게서 받은 피드백이 있으셨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혹시 인상적인 피드백이나 뭐 댓글이라든가 있으셨어요? 왠지 그래도 좀 일반인들이 좀 문턱을 낮게 느끼게끔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첫 번째 책이
조금 완전히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네, 퍼포먼스 책 제목 말씀하셔도 됩니다. 퍼포먼스 아티스트 마리나 아브로모비치에 대한 마리나의 눈이라는 책인데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예술 책이다 보니까 관계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제 독자층이 사실 좀 미술계 쪽에 한정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번 책으로 조금 완전히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책을 정말 우연히 국립현대미술관에 왔다가 아니면 어딘가 서점에서 발견하시고서는 제가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시태그에 올라오는 그 후기 같은 게 가끔 올라오는데 이 책을 보고서는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게 여겨졌고 친한 언니랑 같이 미술관 가서 전시 보고 그 언니가 끝나고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알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그냥 따뜻하고 좋았다는 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의도했던 바라서 되게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배 선생님의 책은 사실 상대적으로 가장 나중에 출간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독자들의 반응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요 어려운 교과서일 줄 알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많아서인지 아무튼 아주 흥미롭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동시대라서 그런지 사회학이나 뭐 인류학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정신도 좀 차리게 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런 면이 흥미로웠거든요. 혹시 독자 반응이 있었나요? 우연히 얼마 전에 그 이제 인터넷 북서점에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반응이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있진 않은데 아무튼 그 댓글에서 교과서 같이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전문 서적인데 그래도 그 교과서 같다라는 평을 그 써주신 분이 사실은 좋은 의도로만 쓰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뭐 이렇게 그냥 정리해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현대미술 책이 읽는 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이 책에는 되게 네, 좋은 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들 선생님은 사실 컬럼니스트로도 뭐 필력을 많이 알리시고 있는 중이시라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독자 반응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뜨겁게? 이제 칼럼을 지난 10년 동안 뭐 매체 한 3-4군데 정도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좀 찾아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의 반응을 좀 약간 다시 기억을 해보자면 오히려 되게 그 칼럼들에서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 혼자 보는 그림 책을 보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냥 내가 그림을 보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한테 저 책 안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게 뭐 티마이테를 이제 예로 들자면 제가 티마이테 전시를 이제 했었는데 기획을 그때 이제 전시장이 10시에 문이 여는데 10시 이후에 그 작품을 볼 때랑 조금 먼저 일찍 출근해서 혼자 불을 켜면서 전시장을 돌면서 볼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저 책에서 제가 그림을 봤던 거는 약간 그 아침의 시간에 그림을 봤던 약간 그런 정서예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 사람이 큐레이터여도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보기도 하는구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전 설문으로 한번 여쭤봤던 게 오늘 토크의 작담의 주제와도 맞는데요. 현대미술 책은 왜 어렵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요. 우선 왜 어렵느냐? 용어가 어렵다. 아니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렵다는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렵다는 질문에 어렵지 않다는 답을 해주신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1980년 이후에 현대미술이 사실 좀 난해하고 저게 예술이냐 싶을 정도로 좀 일반인들은 좀 미술의 거리가 있는 분들은 좀 괴리감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책을 읽고 나면은 저게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 현대미술이 어렵다는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거리감 어떻게 줄이셨나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미술이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번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도 사실 쉽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비평을 하시거나 아까 그 교수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울 필요가 있는 글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덜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왜 그 도를 깨치면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삶도 쉽다 그러고 이렇게 말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그림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듯한 얘기도 쉽게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요. 1980년 이후 현대미술의 저자는 그래도 어려운 미술을 사회와 당대 이제 그 시대의 상황과 작가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쉽게 서술하려고 되게 노력한 책이라고 느껴서 저도 번역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애정을 좀 갖고 읽어주시면 약간의 장벽은 사실 저희가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 있긴 해가지고 잠깐 이 단어는 뭐지 이런 거는 찾아보면서 읽어주시면 또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쓰신 저자도 쉽게 쓰려고 애쓰셨고 역자도 더 쉽게 쓰시려고 애썼기 때문에 좀 저희는 받아먹는 입장에서 저는 떠먹여주는 밥같이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두 분은 조금 더 진솔함 그리고 눈높이 맞춤에 좀 집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현대미술은 어렵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 다들 이제 오늘의 모임을 아셨으니까 서로의 책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서로의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한들 선생님 책을 아까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쓰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저 책을 사서 그냥 주말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정말 단숨에 읽었거든요. 보면서 미술계에 종사하는 분이 쓴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하는 여성이라면 20, 3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아침에 불을 켜면서 그림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느껴지는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정말 혼자해서 외롭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장벽을 내가 헤치고 나가야 되고 그걸 나 혼자밖에 할 수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구석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술계를 떠나서 잠시 다른 공부를 할 때 내가 미술 공부를 한 게 별로 쓸모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든데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이게 살면서 그림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면은 이게 헛된 공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 책에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되게 좀 말랑하고 촉촉한 책이라 좋았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좀 퍼석퍼석하고 건조했던 저의 일상을 촉촉하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저는 제 책 이제 촉촉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조까지는 아니지만 꼭 적절한 그 수분감이 있는 혼자 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읽기 쉽고 이제 정말 산문의 그 측면에서 집중을 해서 많이 썼던 그 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미술 일을 하는 사람이고 혼자 보는 그림이 약간 사적으로 쓴 글이라고 한다면 직업으로 쓰는 글들이 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많이 하기도 했어서 그래서 사실 그 배혜정 선생님의 책 아트센스 1980이 나온 다음에 3달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이에 저는 2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950년대 이후에 미술 지금 동시대까지의 미술을 주로 강의하는데 이 책이 있었으면 강의할 때 진작부터 너무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왜냐면 그동안에 약간 책들이 1950에서 70년까지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80년부터 동시대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아트센스 1900이라고 이미 많이들 보셨을 그 책이랑 비교해서 제가 읽고 있어요. 같은 연도들을 어떻게 저자들이 다르게 해석해 냈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이제 읽었고 너무 필요한 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줄 쳐가면서 읽는 책. 저도 지금 책 들고 왔는데요. 네, 두고두고 볼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김지연 작가님의 그
보통의 감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제 제가 뭐 직업적으로 저는 현대미술을 뭐 전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계속 뭐 글을 쓰고 작가를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작가의 뭐 작가 연구를 저희가 뭐 좀 하고 뭐 작품들을 뭐 파악해서 뭐 그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되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감상을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영화라는 사실 되게 대중적이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영화는 사실 웬만한 분들이 다 그 비평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견해도 항상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항상 논란이 되고 이러잖아요. 영화 얘기를 곁들여서 현대미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림 읽기가 되게 입체적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러니까 그 기존에 아는 작가들을 다시 그런 생활의 계기, 뭐 영화라는 그 영화 에피소드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입체적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또 사전 질문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재단 혹은 미술책방을 이제 팔로잉 하시는 분들의 설문이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주제,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에 미술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그리고 철학, 깊죠? 우주, 방대한 주제, 또 쉬운 글로 된 미술 비평. 이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참석하신 저자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고요. 교육 관련, 그리고 탈식민주의와 근대 미술. 이건 배 선생님이 뭐 책 한 권 더 써주시길 바라는 질문, 답변 같은데요. 오늘 오신 저자분들은 관심 분야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요, 사실 석사 때만 해도 역사라던가 탈식민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사실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논문은 사실 안제름 키퍼를 썼었는데, 그러고 막상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인연을 맺고 전시를 하고 관심 있게 보는 작가가 사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박사를 사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막 2월에 이제 박사를 쳤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와 정동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고요. 마치고 나니까 사실 정동은 사실 저희가 막 슬픔, 기쁨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정제돼서 개념화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약간 몽글몽글한 훨씬 신체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 단순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해했을 때 사실 정동은 요새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요. 그러니까 정동은 최근에 사실 비인간과의 소통 이런 의미에서도 사실 연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런 비인간과의 소통, 그리고 비인간과의 소통에 관심을 두는 예술 작가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책이 100년 전의 근대미술이어서 저만 지금 너무 오래전 옛날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지금 너무나도 동시대 현실 감각이 넘치는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김한들 선생님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선생님 그 박사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지금 박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인류세에 있어서 현대 미술 작품, 그리고 그 현대 미술 작품이 인류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작가를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설문에 나온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야기한 거를 글로 결국은 풀어내야 될 거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미술 비평 가로 열고 어려운 말로 점철된 것이 아닌이라고 이제 쓰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제 관심 목표로 두고 쭉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혜정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득도의 수준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